자, 이번에 시장 후벼 파기입니다.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 오늘 수요일 조합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이제 방산 섹터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중심에 서 있었고 시세를 조금 견인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분야인데요. 앞서 이제 내용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수출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방산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하원 의원 시절에 이미 발의됐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지금 행정명령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의회 승인 금액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미국이 해외 수출하는 거에 대한 그 제약을 의회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걸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미국이, 우리도 방산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잉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해외에 그 비행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인데,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는 국방 분야의 가장 문제가 절충 교육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절충 교육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을 할 때 이제 제약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비행기를 받아들이는데 기술 이전을 좀 해달라. 우리가 네. 모르는 게. 그다음에 어느 부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어떤 부위를 잘 만든다, 뭐 엔진을 잘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날개 부위를 잘 만든다. 그거는 우리 기술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을 그냥 완제품을 수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데 따르는 우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절충 교육 문제가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미국은 절대적으로 그 기술 이전 안 돼. 우리 거 다 사가. 네. 그리고 니네들 그러면 니네가 이런 조건을 달면은 그래? 그러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하나 더 사갈래, 레이더도 하나 더 사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그 수입과 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우리로서는 계속적으로 그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 버텼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양보는 충분히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면, 지금 미국이 관세를 워낙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대신에 그거에 비해서 또 방산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안 하고 유럽으로 지금 한다 할 때 미국이 막을 때 그럼 우리는 니네 거 받아줄게, 요거는 좀 니네들이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진짜적으로 우리가 뭐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런 네. 방산 얘기가 나왔다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방산 같은 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차거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대차거래가 늘어난다고 공매도로 바로 진행되진 않는데, 과거에 주식이 없이 그냥 공매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1년 반 동안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최근에 대차거래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업종으로 해서 대차거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 상품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공매도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오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좀 그냥 관망 쪽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방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방산주들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미국이 지금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부분들,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비슷한 좀 언행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뭐 의회 쪽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2기 행정부에서도 이제 또 동일하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제 그렇다 하게 되면은 로키트 마틴이라든지 뭐 RTX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좀 큰
방산 기업들에게 좀 매출을 좀 확 올려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살리기의 모티브가 계속 방산 쪽까지도 이어지는 의도적인 전략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로키트 마틴이라든지 뭐 보잉 같은 경우도 완제품 자체를 본인네들 그 자국에서 전부 다 생산을 해서 수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필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결국에 이제 다른 타국가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어떤 무기들을 좀 생산을 하고 네.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국내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 불가피하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도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방위비에 대한 증액 기대감을 계속 좀 유효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집중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유럽도 지금 군비 증강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 정세에도 지금 개입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여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군비에 대한 부분들의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뭐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납기면 납기, 뭐 가격이면 가격, 그리고 뭐 무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국가들 대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방산 기업이 최고의 방산 파트너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행정명령 자체가 방산 기업들한테 과연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단순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트리거 역할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뜯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그냥 베일에만 나와 있는 부분들로만 추측을 해봤을 때는 이게 결코 방산 쪽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관계사들이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에 좀 단기 흐름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보잉 관계사로 볼 수 있는 휴디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단기 수급의 흐름을 좀 받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오늘도 뭐 휴디드는 거래량은 좀 200만 주 이상 좀 터져주고 있지만 그렇게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 쪽의 수급은 크게는 잡혀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 휴니드에 지금 독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밀집돼 있는 상황들도 아니라는 것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국내 방산 업체에서도 단독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키드 마틴의 관계사들만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효해질 수 있을 만한 그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미국이 지금 관세 무역 장벽을 지적하면서 어제도 우리 브리핑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좀 전에 이제 인성희 고문이 말씀하신 국방 절충 교역.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는 사주되 일부 기술 이전, 그러니까 $10,000 이상 일대의 그 교역 조건이 붙는데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입장에서도 오케이 좀 알려줄게. 그리고 생산 일부 니네 하는 거 인정.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육 조건을 빼고 자기네 무기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그만큼 기술력으로 따라갔느냐 아니면 아직도 기술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모르죠. 그건. 과거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도 고등훈련기나 KF-22를 만들 때 그 엔진은 GE, 제네럴 일렉트릭 거의 엔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죠. 근데 정말 그때 얘기 들어보면 어깨너머로 막 배우고 견눈질로 배우고 살짝 가지고 오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기술을 줘봤더니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게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스텔스기가 나왔는데 J36일 거예요. 쫙 근데 꼬리 부분은 보이는 거죠. 스텔스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카더라 썰이 있는데 자꾸 기술 유출이 되니까 그거를 막겠다가 이제 아마 트럼프의 얘기 속내인 것 같고 그걸 기술 막고 더 팔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보돼 있는지 재래식 무기만 만들 수는 없을 텐데, 그죠? 글쎄요, 뭐, 그 트럼프의 그 대외 그 정책이 일단 밀어붙이기잖아요. 네. 일단은 이건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외교 무역의 그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일단 막 밀어붙여 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절충 교육이 일단은 뭐 다 안 돼 그러고 다 안 돼 그냥 너네는 사 네. 하라는 대로 해 안 해? 그러면 딴 걸로 또 밀어붙이고 그래서 아주 나라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 놓고 조금씩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외교 정책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행정명이 나온다고 바로 그 정책이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저 이동형 레이더나 그다음에 F 관련해서 항공기 관련, 그다음에 구축함, 그다음에 그 항공급육인가요? 뭐 그런 네. 것들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받아들이고 뭐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제품 줄 테니까 그냥 갖다 써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까지 암만 트럼프라도 뭐 그렇게까지 해갖고 되겠어요 무역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강하게 100% 프레스를 가해놓고 조금씩 풀어주면서 야 이거 빼줄게 저거 빼줄게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쪽의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가서 절충안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지금 뭐 대표 로템이라든지 LIGX1 그다음에 뭐 한화 시스템 이런 쪽에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한몫을 크게 받기도 했고 기존에 폴란드나 뭐 체코 이런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도 밝고 뭐 수익도 엄청나게 작년에 실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웬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보이는데 그렇게 뭐 낙폭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런 쪽의 미래는 계속적으로 밝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오를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많이 오르고 이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약간의 좀 조정권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그렇죠. 토탈로 봤을 때 이 무인기 체제 사업에 진출한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뭐 약간 그쪽의 반응인지 호응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인기 체계면 아무래도 고도의 위성 통신 쪽도 연관이 돼야 될 거고, 근데 미국이 저렇게 이제 기술을 자꾸 닫아버리는 형태라면은 어떤 영향일까? 그걸 뚫어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사실 이제 미국에서 결국 이제 프레스를 계속해서 강하게 압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이 압력 프레스 자체를 계속해서 강세로 좀 기조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조금씩 느슨하게 좀 풀어주면서 본인들이 좀 취할 수 있을 만한 파이들은 계속해서 취하면서 조금씩 내가 띄워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얼마나 좀 띄워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좀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무인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위성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랑도 결국에는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인기 쪽에서만 상대적으로 봤어도. 근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압력 프레스를 높여나가게 되면은 진입 장벽 자체가 이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무인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개발이 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착수를 하고라고까지에는 시간이 분명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싶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프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력이 좀 완화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무인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이슈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 어차피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단지 저는 단기간에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긴 시간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이 프레스 자체를 쪼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고 어떤 좀 정책을 하려고 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타국가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만 있냐라는 것을 핵심적인 논쟁으로 좀 봐야겠죠. 네. 그러면 결국 미국도 줄 수 있을 것은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되는 부분들은 줘야 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 더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 구도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한 좀 협상안이 좀 발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투자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은 워낙 또 문제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워낙 또 문제가 있는 유중 상황에서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그 문제가 또 있는 상황에서 이 무인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상방으로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저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그렇죠. 거버넌스라고는 기업 구조, 지배 구조 의 이슈가 좀 있죠. 이제 한화라는 이 대기업에 너무 방산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자, 방산에 대한 투자 전략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뭐 방산 오늘 내용은 뭐 이슈화 됐는데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방산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기간 산업급으로 지금 봐야 되고 그런 국가의 쪽에서 전망산업. 이제 전망산업 네. 하여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정 국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뭐 사서 아주 회사 좋으니까 지금 사서 좀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안만 좋은 회사도 타이밍을 이제 잘못 맞춰서 일찍 사게 되면은 딴 거 오를 때 그냥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은 지금은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타이밍은 잡되 그렇게 빨리 잡을 필요는 없다. 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딴 것들이 워낙 많이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네. 얼마가 올라와서 어떤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올라갈 거니까 관심은 갖되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다.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전 세계 지금 국방비가 약 한 3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면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한 10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지정학적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계속해서 안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는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대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미국 쪽에서만 좀 치중으로 보기보다는 유럽 쪽에서도 워낙 지금 잘 팔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럽도 군비 증강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단적으로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일단 이제 대차 거래 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일단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독단적으로 추격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요, 내가 관심 있게 봤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오고 내가 적정 가격에 좀 볼 수 있는 가격까지 만약에 그 기업이 좀 밀려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관심은 두 대,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후벼 파기로 가보면은 로봇 매번 등장하는 로봇인데 이번에 SK와 관련된 로봇인 유일 로보틱스 이 기준인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2대 주주가 지금 SK예요. SK가 13% 정도, 1대 주주가 33%. 근데 그 중에 한 3% 정도를 넘기겠다는 이제 콜옵션 조항을 걸어놨어요. 이게 근데 가격이 상당히 싸더라고요. 28,000원인가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72,000원인데 28,000원에 넘기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지분을 13%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 지분을 받는다면 거의 뭐 1대 주주로서 SK온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완전 삼성 계열사로 넘어갔어요. 35% 지분으로 넘어갔어요. 그 얘기가 나올 때 작년 거의 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 14만 원대 움직이다가 4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본다면은 비슷하게 대비한다면은 유일 로보틱스의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쪽인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대주주 지분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5년 동안에 그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아마 넘어갈 거예요 하는데 가격도 이렇게 싼 거 해보면은 지분을 넘기는 건 확실한데 완전히 계열사로 편입된 거 아니고 그리고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같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 있나 레인도 로보티스랑 비슷하게 또 올라가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까. 현재 상황 자체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적지 않게 올라온 가격대에서 저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는 쉽진 않겠다. 오르는 상승세는 맞지만은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실적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실적이 작년에 적자를 많이 축소했지만 아직 흑자를 못 나타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흑자를 전환을 했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더 상향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강세로 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2, 3일 강세 보이면 4일째 그다음 차익 매물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단기 매매성으로 좀 들어갔다가 보시던지 아니면 좀 더 밀린다 그랬을 때는 뭐 장기 투자용으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SK온이 죄송합니다. 산업용 로봇 업체 유일 로보틱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그럼 자회사 편입이 되면은 이게 일감 몰아주기에 공정위 이런 쪽은 안 걸리나? 라고 보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안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SK 입장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단 국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개발력이나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좀 많거든요.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로봇을 개발을 시키고 상용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투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의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금이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좀 독단적인 어떤 로봇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이 끌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 입장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지분적인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도 그 안에 좀 수순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SK 입장에서도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또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내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실적을 그래도 조금씩은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게 되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지분적인 투자들을 좀 진행을 하고 또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의 성장성에 조금 더 보탬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일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좀 큰 어떻게 보면은 용병을 이제 뒤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네. 큰 용병을 좀 뒤에 세운 부분들이나 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좀 유일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좀 수혜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을 투자를 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로봇주들의 주가가 발산을 하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지금 상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트리거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로봇주들이 당장의 실적 내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3월에도 GTC 2025에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좀 로봇주들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미중에 대한 부분들 로봇 전쟁들도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보다는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을 끌어올려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의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 로봇 구현 시연이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업체 단에서의 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좀 이어져야만이 로봇주들이 좀 펀더멘털의 강화가 계속될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당장 올라가는 부분들에는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쭙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만 전략.
지금 시장이 좋은 장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평균 코스피 쪽에 12조대에서 지금 7조 원대로 줄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원대에서 평균이에요. 그래서 5조 원대로 줄었는데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잠재적으로 좀 대기하고 있느냐 그런 지금 걱정이 돼요. 지금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쪽인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일평균 어제 그제해서 2조예요. 근데 평균 작년 8월부터 매주 꾸준히 누적 매집이 지금 9조 거의 30조대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거래 그 매도량이 월 평균 거래가 3.5조, 3조 5천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어제 그제해서 이틀 동안에 2조를 매도했는데 공매도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으로 빠져나갔다는데 그게 채권 시장 섣불리 들어갈 상황은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하고 연관된 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인데 채권이 지금 30년부터 단기 이념을 상당히 빠르게 좀 빠지고는 있지만은 이게 계속 빠지라는 보장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트럼프는 요구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단계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랬을 때는 쉽게 볼 문제 아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 못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면은 그러면 미국의 국채도 빠르게 빠진다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려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후벼 파기 어디를 팠는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